1950년 6월 25일 밤 9시 30분경 부산 인근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이 발견된다. 국군의 발광 신호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남하를 계속한 그의 선박. 정체는 바로 600여 명의 해군 육전대를 태운 북한의 무장 수송선이었다. 그때 이를 막아선 작은 함선.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이었다. 아니, 지금 북한군이 부산항으로도 들어오려고 그랬다고요? 오늘 그렇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걸 많이 알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해전이 있었다. 해전이라니? 해전이 6.25 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전쟁 이게 때? 사실 대한해협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또 깜짝 놀랄 텐데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바로 백두산호가 진해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함이 울산 앞바다에서 이상한 배 한 척을 만나게 됩니다. 국기도 안 달았어요. 이름도 없는 것 같아. 레이더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가 무슨 배인지를 알려면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 누구니?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가서 볼게. 그렇죠. 해야 되는 그래서 거야. 네. 근접해서 쭉 가서 시야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박. 왜? 그 갑판 위에 무려 무장한 600여 명의 북한군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즉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 인민군 수송선이었던 거예요. 와, 아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상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밀고 내려오는 그 전방을 90%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면 후퇴를 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퇴를 해서 전열을 가다듬을 곳을 먹어버리면 후퇴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누박이 다 막히면 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에 대전에 와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군이 6월 26일, 7일에 부산에 상륙해서 부산 시내를 장악하거나 소란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투 의지가 사실은 상실이 되는 거고요.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두산함이 없으면 6월 26일이면 부산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사실은 뭐 홍천, 춘천 무슨 한강 방어선 전투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서 막아서 소름 돋아. 그런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나 항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백두산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 군사력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지금 좌우로 있는 이 사진이 당시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배들이었습니다. 어선을 개조하거나 일본이 버리고 간 연안 경비정을 재활용한 배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발발 불과 2달 전까지 우리 해군에게 포가 달린 전투함은 단 한 척도 없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군 사관학교가 출범한 게 1949년의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전투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 병사들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 전함을 만들 계획? 아니죠. 기술은 없기 때문에 전함을 사야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 마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좀 임진왜란 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선조 임금을 포함해가지고 뭐 수군 필요 있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순신 장군 혼자 수군 재건하면서 맞서 싸우잖아요. 딱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손원일 제독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을 했던 손정도 그 의장의 아드님이세요. 대를 그렇죠. 이어서. 애국 금수저 집안. 진짜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면 한국 해군을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 주춧돌을 놓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해군의 아버지. 그렇죠. 해군의 아버지가 네, 아주 적합한 맞습니다.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당시 해군 소위의 월급이 쌀 한 말 가격인 15,000원 정도였습니다. 장교들은 월급의 10%씩을 모았다고 하고요. 사병들은 고무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교의 부인들은 바자회를 통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보탰습니다. 자, IMF 금모으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해군 식구들의 모금 운동을 통해서 모두 15,000달러가 모였습니다. 여기에 국고 45,000달러가 합쳐져서 총 6만 달러를 마련합니다. 시세를 반영한다면 뭐 적게 잡아도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정말 처절한 모금 운동이었던 겁니다. 세계 어떤 전사를 봐도 수병들끼리 십시일반을 해서 전투함을 구매한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손원일 제독과 장교들은 450톤급의 전함인 화이트 헤드호,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바로 이 배입니다. 화이트 헤드호를 구매하는데요. 이 배가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 전투함인 백두산함입니다. 근데 화이트 헤드호를 사서 지금 우리나라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화이트 헤드라서 백두산호인 건가요? 아니에요.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진짜 우연이다. 정말 신기하죠? 아, 맞추지 이 않았나요? 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활용하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활용이 되다가 퇴역한 배였습니다.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뭐가 들죠? 돈이 듭니다. 하지만 이 배 산다고 탈탈 모아서 6만 달러나 썼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직접 배를 고쳤습니다. 자, 배를 사서 고치긴 했는데 뭐가 좀 허전해요. 전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은 아니죠. 일단 포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포를 사기로 합니다. 그게 하와이였는데요. 당시 우리 해군이 구입한 포가 3인치짜리 포였습니다. 백두산함에 3인치 포가 장착됩니다. 자, 포만 달면 끝인가요? 실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탄을 사기 위해 이번엔 괌으로 가서 포탄 100발을 구매합니다. 아, 그 다행인 게 한국에서 미국으로는 다 길목에 있는 곳들 있잖아요. 동선이 딱 돈 맞아요. 모아서 맞아요. 딱 쇼핑하고 온 네. 느낌이에요. 아이고야. 네. 그렇게 백두산함이 포를 사고 포탄까지 구매해서 대한민국의 진해항으로 최종 귀향한 날이 195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딱 하루 전이었습니다. 말도 안 그리고 돼. 바로 다음 날 대박. 백두산함의 젊은 60명의 승조원들은 북한의 무장 수송선과 마주하게 됩니다.